우리는 되게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방법이 저는 유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갑습니다, 샤파님. 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네,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코인장은 재미없지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샤파님과 같이 이제 과거의 추억팔이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17년도부터 우리 또 옛날로 돌아가서 샤파님과 함께 그때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그때 같이 코인 했던 친구분들 혹시 아직 하시나요? 일단은 내가 맨 처음에 그 코인 세계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뭐 기타 여러분들하고 다르지 않죠. 뭐냐면 이제 주변에 뭐 어떤 친구가 뭘 얼마에 샀는데 뭐 그때 당시에 700만 원인가 샀는데 3억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 코인이. 그래서 그걸 보고 저도 이 눈가리가 뒤집어져 가지고 코인장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때 그 700만 원 가지고 3억을 벌었던 친구는 결국 100만 원도 못 건지고 그냥 이 시장에서 나가게 됐고, 그때는 이제 선물 거래를 어디서 했었냐면 비트맥스에서 했었어야 됐어요. 여러분 그 비트맥스 거래소라고 미국 거래소가 있거든요. 대부분 거기서 이제 선물 시장을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때 당시에 제 눈으로 딱 확인을 했던 게 한 5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80억 정도를 딱 찍는 걸 보고, 아, 이게 바로 인생 역전의 기회구나 라고 하고, 저도 그때 당시 이제 비트맥스로 선물 거래를 시작을 했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같이 이제 매매를 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또 같이 코인을 했던 친구들은 다 망하고, 저도 그때 당시에는 망했죠. 저는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심기일전 해가지고 19년도, 20년도, 21년에 좀 돈을 벌었던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샤파님이랑 뭐 아까 친구분들이 이제 좀 많이 잃었다고 하시는 그 시기가 18년도 비트코인이 최저 3,000달러까지 폭락했을 때 맞을까요? 그때는 이제 지금보다 코인장이 훨씬 더 살벌했어요. 지금 코인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굉장히 난이도로 따지면 저는 되게 쉬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는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뭐 마이너스 90%까지 불과 막 3, 4일밖에 안 걸리고, 그 개미들이 버틸 수 없는 장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몇 년도다 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 비트코인이 2018년 1월에 아마 고점이었을 거예요. 네. 2017년 12월이나 그때 이후로 그냥 비명소리만 계속 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에 이제 그게 박상기의 난이라고 하죠. 그때 박상기가 네. 이제 법무부 장관이었던 그분이 이제 또 가상화폐 거래 금지 법안을 준비해서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한다고 해서 이제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전체적으로 전 세계 나라들이 이제 가상화폐 법안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코인이 전체적으로 알트코인도 그렇고 지지부진한데, 그때랑 비교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일단은 저도 그때 당시에는 좀 핑계를 많이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뉴스 이런 것 때문에 떨어졌다, 혹은 이런 이유 때문에 시장이 뭐 망가졌다, 이렇게 이유를 찾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어떤 자산 시장은요 끊임없이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물론 지금 뭐 코스피가 오늘 보니까 5,198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냥 언제까지 올라갈 수 없거든요. 결국 시장은 완충작용을 계속해요. 떨어지면 완충작용을 해서 다시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뭐 박상기의 난으로 뭐 거래소 다 폐쇄하고 뭐 우리나라에서 코인 못하게 만들겠다, 그런 거는 단지 이유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단지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은 충분히 고점이었고 어떤 매도 물량 그리고 어떤 익절 물량이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폭락한 거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슬슬 단톡방이나 유튜브나 저도 이제 그때부터 보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때부터 대대적으로 좀 유행을 했어요. 샤파님도 혹시 그런 거 좀 참여하시면서 사람들의 심리나 뭐 그런 것도 파악하고 좀 그러셨나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19년도에 비트코인장이 어마어마하게 있었고 알트 부정도 어마어마하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코인장이 오기 전에 피디님 무슨 장부터 먼저 왔죠? 아무래도 코인장보단 주식이나 그쵸? 뭐. 그때 당시에 막 혹시 기억하세요? 그 신풍제약? 네, 알고 신풍제약 있습니다. 기억나죠? 그 다음에 뭐 신풍제약. 엑세스바이오, 코로나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오르고, 삼성전자도 그때 뭐 10만 전자 가냐 마냐 9만 7천 원까지 오르고,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코스닥, 그리고 뭐 현차, 그 다음에 무슨 뭐 하나 관련주, 그다음에 뭐 모든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하다못해 그때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니까 뭐가 올랐냐면 박스 회사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박스 회사. 사람들이 다 배송만 시키니까 이 신풍제지라는 회사도 막 상한가를 치고 엄청나게. 그리고 나서 증시가 조금 조용해질 때쯤 이제 코인 쪽으로 자금이 확 몰려왔죠. 저는 사실 지금의 장도 우리가 포모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보는 거예요. 그거를 좀 보는 거고, 이후에 19년도에 저는 그때도 지금이랑 똑같았어요. 뭐냐면 주식 안 했거든요. 뭐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 반드시 이 자금 코인 쪽으로 온다. 그리고 계속 그냥 버텼어요. 사람들이 그때도 야 코인은 왜 이렇게 안 오르냐, 야 주식만 왜 이렇게 오르지?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도 그냥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자금들이 코인 쪽으로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폭등을 만들어 냈었죠. 그래서 그때 참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의 사이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힌트를 주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20년도 드디어 이제 코로나 쇼크가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이때 코로나가 이제 터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밖에도 못 돌아다니고 그런 시기였는데 투자 시장 쪽에서는 또 이제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그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단지 코로나라서 그 밖에 못 나가서 혹은 이래서 어떤 자금들이 몰려가지고 코인장이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피디님, 그때 당시에도 코로나가 딱 오니까 뭐 받았어요? 우리 국민들 뭐 받았어요? 코로나 지원금. 코로나 지원금 받았죠. 그죠?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그때 당시에도 재난지원금이 만들어졌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돈을 찍어냈다. 그러니까 돈이 또 생겼다. 그래서 그 생긴 돈들이 먼저 주식시장에 들어갔고 주식시장에서 다시 불려졌던 돈들이 코인장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떤 기준점이 있었고 지금은 경제 공황이라는, 경제 대공황이라는, 혹은 지금 시장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원리에 의해서 또 돈을 찍어냈고 그 돈들이 결국 불려졌고 그 불린 돈들이 결국 이 시장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사이클은 돌고 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21년도쯤이죠. 이제 그때 이제 드디어 이제 코인에 또 이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중국이 가상화폐 거래 규제하고 여러 가지 뭐 붓다빔도 있죠. 이슈가 많았는데 그 당시에 되게 지금처럼 좀 힘들었던 장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이제 차파님께서는 또 그때 생각하면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진짜 저는 뭐냐면 붓다빔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장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과정, 그 조정의 과정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시장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첫 번째로 뭐냐면 돈이 불어났어. 혹은 돈을 정부에서 찍어냈어. 물론 트럼프 정부도 메이크머니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현 정부도 민생지원금이다. 그리고 뭐 이제 설날이라고 또 뭘 준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의 복지들, 이런 것들이 결국 돈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돈을 계속 찍어내는 거의 연속인데,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돈을 회수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회수가 사실 굉장히 더디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가장 효과적이긴 한데 금리 인상을 딱 해버리면 일단은 우리가 서민들이 1% 내는 걸 2% 내면 2배 내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 시장의 어떤 조정, 시장의 적정 수준의 붕괴는 이 돈을 삭제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줘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거예요. 이러한 어떤 조정은 반드시 거쳐야 되고 시장에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조정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의 비트코인의 모습은 아주 건강한 조정으로 보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기가 올 거잖아요. 근데 그런 초보자들 입장에서 사실 그런 시기 잡는 게 되게 힘든데 힘들지. 그 시기를 대충이라도 좀 잡아가려면은 어떻게 잡아가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은 그 시기를, 그러니까 조정의 시기를 말하는 거죠. 네. 조정의 시기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좀 10,0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 그러니까 조정의 시기를 딱 잡을 수는 없어요. 근데 준비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리적인 걸 이겨내야 이게 가능한 부분인데 지금 SK 하이닉스 한번 보자고요. 그 20 몇만 원이었죠 원래는. 근데 지금 뭐 어마어마 막 80만 원 막 어마어마 하잖아요. 네. 4배 5배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피님 봐봐요. 지금 그런 걸 보면 어느 정도 포모가 오잖아요. 인간의 심리상 어쩔 수 없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게 맞아요? 지금은 좀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죠? 근데 일반 개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냐면
다 좋은 쪽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토방이라고 하지, 종토방 하루 종일 보면서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고 좋은 쪽으로 보다 보면 이게 당장에 200만 원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계속 누적되고 그 내가 사는 순간 어떤 사람은 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고점을 잡을 수는 없지만 준비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간다, 혹은 막 시장이 막 들끓 때 막 끓는 물처럼 막 시장이 막 끓어요. 그러면 내가 준비는 해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이게 한순간에 꺼질 줄. 근데 이 시장이 불도 지펴지지 않고 차가워, 외면받아.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죠.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지금 주식시장은 끓는 물이에요, 아니면 식은 물이에요? 끓는 물이. 끓는 물이죠. 그럼 우리가 뭘 준비해야 돼요? 나올 준비를 해야죠. 자, 지금 코인 시장은 정말 시베리아 한복판처럼 차가워요, 안 차가워요? 차갑죠. 너무 춥잖아요. 우리는 되게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저는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 거래소가 그때도 이제 이렇게 좀 파산할 줄 몰랐거든요. FTX가 파산하면서 또 급락을 했는데, 이때는 사실 저도 이제 코인을 그만해야 되나 생각을 했었는데, 차파님께서는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그 거래소 자체를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자 봐봐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했죠. 우리가 업비트라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한 개를 샀어. 그럼 이 비트코인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거래소가 갖고 있는 거예요? 거래소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업비트가 물론 망할 리는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제일 큰 거래소니까. 근데 확률은 없는 건 아니죠. 그죠? 바이낸스 망할 확률 있어요, 없어요? 있긴 하죠. 그러니까 제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바이낸스든 업비트든 사놨어. 그럼 그 거래소가 망하면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이 사라지죠. 그래서 개인 지갑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 건데, 일단은 저는 그 거래소 자체를 쓰지 않았고, 웬만하면 안정적인 거래소를 쓰려고 해요. 그 거래소가 그러면 어떻게 안전한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간혹 뭐 바이비트에서 이더리움 해킹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혹은 업비트에서 어떤 해킹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시장은 어느 정도 충격이 받긴 해요. 그게 불안 요소거든요. 불안 요소. 그럼 불안 요소를 우리가 최대한 갖고 있지 않는 거래소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면 첫 번째로 가장 오래된 거래소를 이용한다. 그리고 사건 사고가 가장 없었던 거래소를 이용한다. 그리고 거래량이 많은 거래소를 이용한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저는 이제 선물 트레이딩 하는 사람이니까 선물 거래를 할 때도 저는 웬만하면 오래된 거래소, 혹은 거래량이 좀 나오는 거래소, 그리고 입출금이 오래 걸리지 않고 제약이 없는 거래소를 이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코인 투자를 하면서도 이런 아주 크고 작은 사건들, 그리고 이 시장에 충격이 가해질 만한 사건들은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거는 비단 코인뿐만 아니라 나스닥, 코스피, 모든 투자 시장은 마찬가지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을 거면 적금을 하면 돼요. 근데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리스크는 저는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도 시장에 충격이 있으면 결국 다시 밟고 올라왔잖아요. 시베리아를 견디고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다. 꾸준히 이 투자 시장이 존재하는 이상은 반복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3년부터 이제 슬슬 다시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기관들이 이제 점점 이제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보는데,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좀 재미가 없어졌다. 그냥 저처럼 선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만 좋은 말로 한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자산이 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에까지만 해도 보조 지표들이 23년도, 22년도까지는 좀 더 잘 맞았거든요. 근데 이제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 보조 지표들이 확실히 옛날 그 전에 작동하는 거와 다르게 되게 잘 안 맞아요. 이제 좀 더 어려워졌어요, 확실히. 이제 그게 기관들의 어떤 유입도 어느 정도 원인이 될까요? 네. 그러니까 피님이 지금 얘기했던 보조지표 중에 안 맞는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얘기하는 거 딱 하나 두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피보나치 맞아요? 네, 맞아요. 딱 맞죠? 네. 그죠? 피보나치. 예전에는 피보나치가 기가 막히게 많았어. 618이면 618, 그죠? 네. 0.5, 0.5. 되돌림 같은 경우에는 618, 그죠? 그다음에 되돌림 밑으로 상승 되돌림 같은 경우는 382. 딱딱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피보나치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피보나치라는 것 자체가 심리적 요인이거든요. 심리적 요인. 그러니까 628 정도 되면 저항이 나오더라.
어떤 데이터죠, 데이터. 그러니까 뭐 80% 이상 압박이 오더라. 그래서 628에서는 숏을 태우자. 상승 파동에서 내려오면 382에서 대부분 지지가 나오더라.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정형화한 게 뭐냐면 파동이에요, 파동. 엘리어트 파동 이론. 파동 이론이라는 책에서 대부분 되돌림은 628에서 일어나더라. 대부분 지지는 38에서 일어나더라. 이런 거를 명시해 놓으니까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한 거죠. 근데 사실 지금은 피보나치가 굉장히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 매매하거나 할 때 피보나치 자체를 그냥 거의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배제를 시켰거든요. 이거는 기관들하고 상관은 없어요. 그럼 뭐랑 연관이 있냐? 뭐냐면 시장의 참여도. 그러니까 이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다 보니까 그리고 가장 그것을 만들어내는데 큰 역할을 하는 건 결국 거래소도 거래가 많이 일어나야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곳에 딱 스탑로스에 만약에 숏타점들이 여기 많이 물려져 있어. 그럼 여기를 당연히 깨겠죠. 거래소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피디님, 선물 차트는 각 거래소마다 차트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의심을 해야 돼요. 사실 우리는 이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지 기관들하고 싸우는 건 아니에요. 이건 선물 거래 입장에선. 물론 선물 하시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그냥 유지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선물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피보나치가 안 맞기 시작한 거는 기관들이 아니라 이 시장의 참여자들. 그 중 하나는 가장 큰 거는 바로 이 거래소다. 25년도 작년이죠. 작년 보면 이제 많이 어려워졌는데 투자가 차파님이 어떻게 투자하셨나요? 일단은 이제 제 강의를 저는 이제 사실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은 편이잖아요. 네.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차트 강의를 해왔는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선물 시장에서 혹은 뭐 현물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선물에 비하면 현물은 너무 쉽고 현물은 나중에 익절만 잘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이거거든요. 뭐냐면 선물 공부가 최상이에요. 그러니까 피라미드 따지면 최상이에요. 그러니까 선물 공부를 하면 사실 현물 차트는 그대로 따라와요. 그래서 이 선물 차트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저는 시장이 어려지면 어려질수록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냐면 첫 번째로 매매 횟수를 정말 현저하게 줄여요. 정말 현저하게. 일반 선물 매매하는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한 달에 한 3번에서 5번? 이 정도까지 줄여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려워서 저는 23부터 25년도까지 요걸로 버티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 매매 횟수를 무조건 낮춰서 승률을 높이는 거. 그래서 이렇게 좀 버티면서 계속적으로 좀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25년도 차트 보면은 계속 이제 비트코인이 차트 고점을 계속 높였던 흐름이었는데 차파님 입장에서는 이런 장이 더 어렵나요? 아니면 좀 더 쉬웠나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우리가 비트코인 그냥 차트만 놓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런 식이죠. 네. 여기 위치에 이렇게 있는데 그죠? 네. 놓고 본다면 굉장히 쉽죠. 롱만 치면 될 것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과거랑 다른 점이 뭐냐면 여기 일봉은 이렇게 생겼는데 시간봉을 보면 위아래로 더 많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과거에는 차트가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면 지금의 차트는 깨고 가고 깨고 가고 깨고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일봉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어렵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난이도로 따지면은 저는 한 5배에서 10배 정도 더 어려워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하면서 혹시 후회되는 포지션 같은 거 있으세요? 이거는 피님도 선물 매매를 하니까 알 거예요. 여러 가지의 후회되는 포지션들은 너무 많은데 결국 뭐냐면 복습을 해야 돼요. 뭐 리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리뷰.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실수를 했는지, 여기서 다른 매매를 했으면 어땠는지, 여기서 한 템포 쉬어갔으면 어땠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복기를 하는 게 중요하지 후회를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실수했을까?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시장에서 살아남지를 못해요. 후회하지 말고 복기를 하자. 그리고 후회하지 말고 반성을 하자. 반성. 후회랑 반성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반성을 해서 복기를 해서 심기일전하자. 심기일전하자. 그게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럼 저는 반대로 사실 인생 타점도 한번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인생 타점 많죠. 너무 많죠. 되게 많아서 네, 어떻게 보면 한 번씩 다시 복귀를 하시나요? 인생 타점이요? 네. 피디님도 제 방송 오랫동안 봐서 알겠지만 제 인생 타점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굿답인 때 69K 그죠? 네. 여기 숏
그 다음에 21년도 5월 달에 되돌림 숏. 이런 것들은 인생 타점이죠. 인생 타점인데 진입보다 중요한 게 익절이다. 그리고 익절하는 과정 중에서 내가 차트가 변화무쌍하게 변하잖아요. 차트가 변함에 따라서 내가 더 이 포지션을 유지할 건지 아니면 절반은 털어낼 건지 아니면 다 털어낼 건지에 대한 것도 차트 해석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복귀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교육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뭔가요? 작가님한테. 교육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너무 많은데 가장 그 중에서 빈도수로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익절이에요. 익절.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고 수업을 들었으면 이 진입은 거의 문제가 안 돼요. 진입은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익절에 항상 어려움을 느끼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익절에 어려움을 느끼는 가장 첫 번째 요소가 뭘까? 정확한 이제 타점이라 해야 될까? 아니, 욕심? 그치. 네. 심리. 그래서 진짜 의외로 제 강의를 본 사람 중에서 이제 많은 학생들 중에서 강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좀 이해가 되게끔 여러 가지 강의들 준비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질문이 없고 오히려 이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질문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 시장에서 심리로 이겨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이 가장 많고 저도 이 시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있던 사람으로서 그 심리적인 어떤 노하우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심리 외에도 약초파님 투자 포트폴리오라든지 뭐 포지션 같은 거 한 번씩 공개하고 그러나요? 단톡방에 엄청 많이 오겠죠. 예전에는 저도 재밌을 때가 있잖아요. 매매가. 네. 매매를 쉴 때가 있고 매매를 또 재밌을 때가 있는데 재밌을 때는 단톡방에 뭐 짧게 단타 치는 것까지 여기 들어가서 이만큼 입절했다 이런 거 다 많이 인증하고 했었어요. 근데 요즘 아무래도 시장의 분위기가 좀 적다 보니까 저 혼자 그런 거를 해봤자 사실 어느 누군가한테는 조금 매매를 좀 부추기는 그런 심리적인 좀 역할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좀 요즘은 지양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요즘. 그러면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질문이 좀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이제 알트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도 될까요? 저는 가져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맨 처음에 다시 우리가 도돌이표인데 처음에 얘기했죠. 시장이 막 끓고 있어요. 진입하면 지금 이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사람들은요. 하이닉스 20만 원대부터 5년, 6년을 우리 흔히 말하는 존버한 사람들이 버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알트에 대한 선별이 중요하겠죠. 차트적 해석 능력이 중요하고 물론 모든 알트들이 다 자기 좋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차트적 해석 능력에 따라서 좋은 알트에 들어가서 거기서 잘 내가 매집을 하고 있으면 이 시장이 왔을 때 저는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 이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가운 코인장일수록 우리한테 더욱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슬슬 이제 준비를 좀 해봐도 될지 아니면 지금 다들 이제 보면 코스피가 또 이제 계속 신고점을 돌파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다 주식 쪽에 계속 눈을 돌리고 있고 다들 주식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코인 시장이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슬슬 기회주의자들이 이제 도전해볼 시기인지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될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 사이클을 안다면은 이제 너무 좋겠지만 뭐냐면 오래 가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결국에는 이 시장은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매도 물량이 나올 거고 그 매도 물량이 차익 실현 물량이 반드시 코인장으로 올 것이다. 그때 돼가지고 아마 또 제가 봤을 때는 26년도 코인 뭐가 뭐 어쩌고 뭐 리플 뭐 5만 원 간다 뭐 이런 소리 분명히 전 똑같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차파님이 이제 우리 교육생분들이나 아니면 네. 또 새로 들어오실 이제 초보자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혹시 있을까요? 여러분들을 다 돈을 벌고 싶잖아요. 그죠? 저도 돈을 벌고 싶어서 선물 시장에 뛰어들었고 그리고 많은 유튜버들이 이 시장에 있는 걸 보고 아 이거 분석 아닌데 라는 생각으로 제가 먼저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 시장에 뛰어들었고 그리고 가르침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됐어요. 우리는 반드시 투자에 있어서 수업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내가 투자를 해서 있는 수업료는 아까워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든 그렇잖아요. 기초가 가장 중요해요. 기초가 그냥 다지지 않은 상태로 뭔가 이 시장에 뛰어들면 이 시장은 주변이 다 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의 돈을 다 뺏어 먹으려는 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제 강의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충분한 공부를 통해서 이 시장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도 경제적 자유까지는 아니지만 제2의 월급 정도를 여러분들이 꼭 벌어가셨으면 좋겠고 이 시장은 그런 기회를 충분히 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잊지 마시고 코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좀 좋은 얘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